인간은 별보다도 훨씬 작은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주에는 인간보다 훨씬 작은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이번 서론은 평소보다 조금 짧아요. 편안히 감상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세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비교의 대상을 정해야겠죠.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평균적인 보통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후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0.1mm, 즉 100마이크로미터의 물체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난자는 약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요. 아메바 프로테우스와 같은 대형 원생생물도 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세균은 현미경을 사용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그 좋은 예예요. 이 세균은 우리 장 속에서 얌전하고 평화롭게 살며 음식물의 소화에 종사하고 있지만 가장 큰 대장균조차 드물게 3 마이크로미터를 웃도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균은 난자 크기의 40분의 1 이하인 것이죠. 대장균의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가령 한 미친 과학자가 갑자기 여러분을 미생물로 바꿔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공기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평온하게 떠다닐 수 있는 넓은 바다같이 느껴질 겁니다. 물도 몰라보게 변할 거예요. 너무 깨끗한 나머지 연못 안에서도 수포, 크고 작은 미생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커다란 염분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어라는 옛날 게임을 플레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종을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에서 서서히 진화시켜 최종적으로는 은하를 지배하는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게임은 일부러 더 과장된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세포의 모습으로 바다를 떠도는 처음 단계를 보면 미생물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주 알기 쉽게 이미지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로 그보다 작은 것은 나노미터로 측정됩니다. 흔히 접하는 나노로봇이나 나노테크놀로지라는 단어는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 혹은 1m의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나노미터라는 단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인류를 힘들게 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대략 200나노미터 남짓한 크기입니다. 이는 대장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만일 장내 세균의 크기가 일반적인 인간 정도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새끼 고양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5에서 20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의 1000분의 1은 또다시 피코미터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원자 크기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의 크기는 53피코미터, 산소 원자는 60피코미터, 우라늄 원자는 230피코미터입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크기라면 우라늄 원자는 축구공, 수소 원자는 작은 사과 정도의 크기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자보다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는데요. 원자, 즉 아톰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시세계는 원자에서 끝나지 않고 원자보다 훨씬 더 작고 미소한 것도 존재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원자보다 작은 것까지 들어가면 크기라는 개념은 모호해지는데요. 우리는 아원자 입자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뉴턴 물리학은 이 정도로 작은 사이즈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턴 양자 물리학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계산이나 이론에 근거해서 도출된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 계산에 의하면 양성자의 지름은 1.75 펨토미터, 피코미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또한 전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 크기이며 이 입자들은 여기서 1000분의 1 더 작은 쿼크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주 최소의 사이즈인 플랑크 길이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작냐면 소수로 나타냈을 경우 소수점 뒤에 0이 35개나 될 정도로 작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입자를 가진 존재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가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특이점도 이 사이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시세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너무나도 작은 세상 속 이야기에서 다음으로 가장 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보다 큰 모든 것들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가장 큰 생물은 대왕고래로 그 몸 길이는 33m에 이릅니다. 대왕고래가 인간의 크기라고 한다면 인간은 쥐 정도의 크기인 것이죠.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대왕고래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생물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이 더 작았다는 뜻이 되지요? 현재 서식하고 있는 10,000마리의 대왕고래를 일렬로 세우면 그 길이는 330km가 됩니다. 그만큼의 크기라면 대형 소행성이나 작은 위성을 에워싸기에 충분한 길이에요. 목성의 위성인 아말테아의 지름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250km 정도입니다. 아말테아 직경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레스입니다. 세레스는 과거 최대의 소행성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가장 작은 준행성으로 바뀌어 천체가 구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레스는 아주 가벼워서 질량이 지구의 수천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성 지구는 지름 12,742km, 질량은 대략 60헥톤인데요. 표면이 딱딱한 천체로서는 태양계에서 제일이지만 우주 규모로 보면 역시 상당히 작은 케이스예요.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지름은 지구의 11배 이상, 질량은 무려 지구의 317배나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목성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목성의 1000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태양이에요. 태양의 지름은 약 15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가장 큰 항성은 스티븐슨 2-18인데요. 반경은 태양의 2150배. 만약 이 별을 태양의 위치에 놓으면 지름으로도 명왕성의 궤도를 쏙 집어삼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항성조차 거대 질량 블랙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의 431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는데 이 또한 최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보다 크고 무거운 단독 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크면 항성이나 블랙홀, 성간가스, 암흑물질이 중력으로 결합된 거대한 집단인 은하가 됩니다.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4,800억 배, 지름은 10만 광년이고요. 은하계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요. 이는 중력으로 연결된 은하의 모임으로 직경은 1000만 광년, 총 질량은 태양의 2조 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머리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죠. 은하단은 필라멘트라고 하는 엄청난 길이의 사슬을 형성해 보이드라 불리는 거대한 공간을 연결해 주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국부 은하구는 로컬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필라멘트의 일부이며 이 로컬시트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필라멘트와 보이드는 모여서 월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월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것이 바로 허큘리스 자리와 북쪽 왕관 자리에 있는 장성입니다. 그 크기는 1000억 광년 이상에 달하며 질량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가 속한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월은 그보다 훨씬 작은 10억 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보다 더 큰 구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아마도 조만간 발견될 확률도 적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라는 말은 최소 100억 년에서 150억 년을 의미해요. 약 130억 광년보다 멀리 있는 우주는 애초에 물리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앞에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아직은 여기까지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한숨 돌리셔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를 둘러싼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